자, 오늘 사자수학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사이 따라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대충 아마 조금 짐작이 대충 영어식으로 읽는 방법이 좀 숙달이 됐을 거예요. 자, 마지막 시간 한번 해봅시다. 수신제가는 치국지본이여. 서당식을 읽어보면 몸을 닦고 가정을 다스리는 것, 가지런히 하는 것이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영어식으로 해보면 이 수가 타동사가 되겠죠. 신은 목적이 되고, 몸을 닦고, 이 제도 타동사고 이게 목적이 돼요.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치국, 이게 타동사고 목적이 돼요. 나를 다스리는 이 근본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신제가가 주어라면 근본은 보호가 되고, 동사로 봐야 되겠네요. 근본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그렇죠. 다른 근본이 되게. 몸을 다스리고, 몸은 한국에서는 몸하고 마음을 하나로 봐야 알겠습니까? 동양에서는 이 몸이라면 꼭 육체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마음도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몸과 마음을 같이 닦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다. 순서가 보세요. 처음 자기를 닦는 거죠. 두 번째는 가정을 다스리죠. 세 번째로 나라를 다스려. 가정, 나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기 몸과 가정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설치는 사람들 많죠. 요즘 국회의원 선거인데 참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 많이 보이네요. 자, 독서 금검은 기가지본이니라. 책을 읽고 부지런하고 검소한 것은 기가지본, 가정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영어식을 해보면 이 독서가 타동사 목적이 되겠죠. 책을 읽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동사죠. 그 다음에 검소하고 동사 이렇게 봐야 되겠죠. 책을 읽고 부지런하고 검소한 것은 이 전체가 주어가 되겠죠. 기가지본, 가정을 일으키는 하는 이 관형격이에요. 가정을 일으키는 근본이다, 동사가 되겠죠. 이 근본이다, 이런 뜻이에요. 가정을 일으키는 근본이 된다, 근본이다, 주어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일으키려 그러면 첫째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독서를 하면, 이 공부를 하면 꼭 뭐 옛날에 과거 공부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더 널리 생각하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자기가 하는 일에 계속 분야에 계속 공부를 해야 발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우리 친척들이 댕기보면 집에 책을 넣어두는 서재방이 하나 있는 집하고 없는 집하고 있어요. 어떤 집에 가면 뭐 잡지도 하나 없고 신문 쪼가리도 하나 없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보면 집에 서재가 있어가지고 책을 이렇게 쌓아두고 책상에 있고 공부하는 집안이 보면 되게 성공한 집안들이에요. 애들도 자랄 때 뭘 보고 자라겠어요? 이런 분위기를 보고 자랄 거 아니에요. 그 집에 반드시 이 서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나요? 그렇게 해서 책을 책꽂이에 꽂아두고, 좋은 책은 반드시 사야 돼요. 우리나라는 조금만 지나면 절판에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꼭 책 사는 돈을 아까워하면 안 돼요. 기가지본,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나요? 그리고 우선 부지런해야 돼요. 공부하고, 첫째는 공부하고 두 번째는 부지런해야 돼요. 세 번째는 아무리 돈을 벌더라도 낭비하면 없어져 그래요.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아무리 대개 보면 검소한 사람들, 꾸준히 모은 사람들이 나중에 잘 살아요. 검소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검소한 걸 상당히 중시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고생을 안 해서 그런가 뭐 어디 화려한 것을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러는데 글쎄요, 뭐 지 운명대로 사는 거니까 할 수 없지요. 뭐 어떡하겠어요. 충신자산과 온량공검은 전통문화연구원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나온 거니까 해서 안 했대요. 그 다음에 인지 덕행은 겸양위상이니라. 사람의 덕행은 겸손과 사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인지 덕행, 사람의 덕행이죠. 덕행은 덕 있는 행동. 사람의 덕 있는 행동은 이 주어가 되겠죠? 뭐 주어라 해야 되나요? 사람의 덕행은 겸손과 그 다음에 사양하는 거, 양보하는 거죠. 겸손과 양보, 이것이 가장 좋은 거다 이거예요. 겸손과.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첫째, 겸손해야 되고, 되게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겸손해요. 많이 아는 사람이 뭐 옛날에 이건 배도 뭐 고기 숙이 내는 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양보하는 사람은 이 강한 사람이 양보를 해요. 약한 사람은 양보할 수 없겠죠. 그래서 겸손과 양보가 가장 위다 이거예요. 가장 훌륭한 것이다 이거예요. 덕행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겸손과 양보다 이거예요. 그것이 상중할 때 상이 된다 이거예요. 이건 보고 이건 동사가 되겠죠. 이게 주어가 되나요? 이건 주어라고 보기보다는 사람은 덕행 중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부사적으로 해줘야 되는 그렇죠? 이 문장 구조를 봐서 사람의 덕행 중에는 겸손과 양보가 가장 좋은 것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막담 타단하고 미시기장하라. 서당식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막은 뭐 하지 마라.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자기 장점을 믿지 마라 이렇게 돼요. 이건 서로 반대되죠. 막은 뭐 하지 마라 하니까 영어로 하면 don't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다음은 이야기하다 타동사. 이건 행동사로서 단어 꾸미죠.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죠. 남의 단점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미도 아닐 미자예요. 이것도 역시 같은 거예요. 막이나 이거나 같은 글자예요. 그 뜻은 왜 그러면 막이를 안 쓰느냐? 똑같은 글자를 쓰면 문장이 단조로워져요. 그래서 뜻은 같지만은 다른 단어를 쓰는 것이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에요. 알겠나요? 전에 그럼 나왔죠. 미시, 뭐 시는 믿다니까 자기 장점을 믿지 말아죠. 이거는 맹돈트예요. 타동사. 기는 장을 꾸미고 장은 장점이죠. 자기 장점을 믿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 장점을 믿으면 뭐가 되나 이거는 교만해지죠. 앞에 우리가 뭘 배웠어요? 겸손하라고 그랬잖아요. 겸손은 교만의 반대죠. 자기는 자기 장점이 아주 훌륭하고 좋다고 그렇게 믿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 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겸손은 하려면 그걸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지 말고 자기의 장점을 믿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소불력을 물시어인하라. 이거 소 관계대명사가 나왔어요. 관계대명 주어고 이게 동사예요. 관계대명사.
하고 싶지 않는 거죠. 하고 싶지 않는 것 이렇게 되겠죠. 이 것이에요. 하는 것, 바. 이 소 앞에 있는 기는 영어에서 여러분들 의미상의 주어라는 말 들어봤죠? 의미상의 주어는 이 기가 이 소 분력의 주어가 된다는 말이에요. 의미상으로. 그럼 해석하면 자기가 이게 주어가 돼요. 이게 자기가 하고 싶지 않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가 소 분력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는 것, 않는 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가. 그것을 이게 크게 보면 이게 뭐가 되나요? 목적이 돼요. 물시어인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아라. 물은 뭐 하지 말아죠. 이 어는 전치사로 뭐에게 있는 뜻이에요. 이는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에게 부사죠. 부사고. 시는 베풀다. 뭐를 베푸나요? 이것을. 이게 목적이 이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시키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절이 앞으로 빠진 거예요. 이게 목적절이에요. 물시어인. 그러니까 물시 기소분력 어인이 원구조예요. 근데 기소분력이 앞으로 빠진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지 않는 바를 을이죠. 목적절. 다른 사람에게 부사구죠. 시 베풀다. 행하지 마라 이거예요. 알겠나요? 물시어인. 문장구조 알겠죠? 이게 목적절이고 이게 타동사고 이게 부사구예요. 예, 그 다음에 적선지가는 필요여경이요. 보통 그 다 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 이게 왜 는을 했는 걸 주어로 봐요. 한문에서는 선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여경 남는 경사가 있다. 이렇게 이걸 동사로 보고 이걸 보어로 보기 때문에 이걸 주어로 보기 때문에 는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나 유가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앞에 거를 부사적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부사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애눈이 돼요. 적선을 하는 집안에는 어느 것이 더 자연스럽나? 이게 더 자연스럽죠. 선을 적은 쌓을 적자예요. 선을 쌓는 집안에는 필 반드시 예외가 없어요. 있다. 뭐가 있나? 여경이 있다. 이게 주어예요. 이건 동사고 유는 동사고 위에 주어는 뒤로 빠진다 그랬죠. 남는 경사가 남다는 두 가지를 해석해요. 첫째는 내가 쓰고 남는 쓰고 해도 남는다 이거예요. 아무리 써도 남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경사죠. 두 번째는 자기 후손에게 넘어가는 이런 경사가 있다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후손이 잘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글쎄 뭐 그렇게 해서 되지만 나는 그냥 여경은 남을 여자가 내가 써도 남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내가 써도 남는 그런 경사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자가 선을 한 번 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적이에요. 성적이라고 그러죠. 공부 하룻밤 밤새운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해야 올라가는 거예요. 성적도. 이거 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쌓는 거. 계속 하는 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걸 해야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적도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이 올라가죠. 하룻밤 밤새웠다고 성적이 올라가도 누가 공부 못하겠어요. 그렇죠? 선을 쌓는 것도 내가 오늘 좋은 일 했는데 왜 복이 안 와?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게. 선을 하나만 해가는 복이 안 오고 꾸준히 쌓아야 되는 거예요. 적선지가 필요여경. 불선지가는 여기도 는 해서 보통 책에는 주어라는 거예요.
선하지 않는 집은 반드시 남는 재앙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걸 동사를 보고 이걸 보어로 봐요. 이것도 N은 하고 하는 게 더 좋아요. 선이 아닌 집에는, 이거 사실은 넉자를 맞추게 했는데, 이게 원래 이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적자가 생략된 거예요, 이게. 즉, 불선지가. 불선을 쌓는 집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나요? 이래 문장이 딱 앞뒤가 맞잖아요. 적이 없더라도 이렇게 넣어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불선을 쌓는 집안에는 이렇게. 안 그러고 선이 아닌 집안 가면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적자가 빠졌다고 봐야 돼요. 생략한 거예요. 넉자로 맞추다 보니까. 불선을 쌓는다 이거. 이것도 쌓는 거예요. 나쁜 짓 한 번 해가 벌 안 받아요. 꾸준히 나쁜 짓 해야 벌 받는 거예요. 필 반드시 있다. 뭐 했냐? 이게 주어고 동사죠. 반드시 있어요. 뭐가 있나? 여왕. 쓰고 써도 남는 재앙이 있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이게 재앙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재앙이 닥친다 이런 뜻이에요. 무섭죠. 그래서 이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손인 이기면 종시자행이라.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나를 이롭게 하면 좀 끝내는 자기를 해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영어식으로 한번 분석해 보면 손이 타동사고 목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손해보게 하고 해치고 이런 뜻이죠. 손해보게 하고 해치고. 이 타동사고 목적이에요. 나를 이롭게 하면, 남을 손해보게 하고 나를 이롭게 하면. 그렇죠. 우리 사회가 지금 내가 볼 때는 옛날에 후덕한 사회가 완전 망가졌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정말 불행한 사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걸 알고 자기부터 바뀌어야 돼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겠나요? 내가 바뀌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이런 거를 잘 읽고 참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면 좀 좋게 만들까를 스스로 고민도 하고 행동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살벌하나요? 우리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행복한 거 어때요? 케이팝 하니까 행복할 줄 알아요? 자, 남을 손해보게 하고 자기를 이롭게 하면 좀 끝내. 부사예요. 시이다. 동사죠. 자해. 스스로 해치는 것이다. 이때 스스로를 해치다. 명사가 후가 됐다고 봐야 돼요.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다. 이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랬나요?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다. 끝내는 손인 이기가 끝내는 자기를 해치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덕보는 게 아니라 끝내는 자기가 자기를 해치는 게 된다. 자기를 해치는 거. 하늘이 있어요. 신이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면 없다고 생각하고 사소해 그냥. 자, 화복 무문하야 유인소손이라. 화와 복은 문이 없다 이거예요. 문이 없어서 없는데 오직 사람이 부르는 바이다 이거예요. 자, 영어식으로 한번 분석해 봅시다. 이 무가 나왔네요. 주어고 동사죠. 이제 무나 유가 나오면 즐겁죠. 이 화와 복은 뭐로 해석하려고 했나요? 부사적으로 해석하려고 했어요. 화와 복에는 이렇게. 화와 복에는 문이 없다 이거예요. 화와 복에는 부사적으로 했었죠. 근데 지금 하문 문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주어고 동사고 이게 보어로 봐요.
화와 복은 문이 없다 이렇게 써요. 화와 복은 문이 없다 이게 좋습니까? 화와 복에는 문이 없다. 어느 게 더 자연스럽나요? 영어식은 아니고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랬나요? 화와 복에는 문이 없다. 그러면 한문 문법에 원나해야 맞는다. 한문 문법은 이것을 당신은 문법이 없었어요. 한문 문법은 근래 와서 만든 거예요. 그럼 한문 문법이 구해되면 안 됩니다. 지금 한문 문법을 그래 되면 잘못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화와 복에는 문이 없다 이거예요. 문이 없다. 오직 뭐가 있느냐? 오직 부사죠. 인소소. 자, 소가 관계대명사죠. 주어고 동사. 요 앞에 있는 건 뭐라고 했나요? 아까 나왔죠? 의미상의 주어. 두 번 나오네. 이게 소소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의미상에 이거 의미상의 진짜 주어는 이거예요. 뭐 하는 바, 것 이게 주어인데 이 문장의 의미상의 주어가 이거다 이게. 오직 사람이 불러들이는 것이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화와 복에는 문이 없으니 오직 사람이 불러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의미상의 주어다. 이 소소에. 이게 오늘 두 번째 나왔는데 자꾸 이게 나오니까 나중에 내면 알 거예요. 자, 오늘 이만큼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5자로 된 그 한시예요. 한시를 합니다. 한시. 추구인데 추는 뽑아낸다는 뜻이에요. 옛날 한시 5자로 된 한시 중에 좋은 구를 뽑아낸 시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추구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어요.